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직선 그리는 거 하고 있습니다. 더북 오브 쉐이더의 쉐핑 펑션 내용이죠. 직선 함수에 집어넣어서 어떤 쉐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을 살펴보는 게 이번 챕터의 목적이고요. 일단 직선 하나를 그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용하면 대부분의 코드는 지금 배우는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직선 방정식을 표현해내고 y는 fx equal 0라는 형태로, 물론 이것은 fx가 직선이 아닌 경우에도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형태로 직선을 갖다가 표현해내면 y는 마이너스 x는 0죠.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픽셀들을 찍어내면 직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알리아싱이 생기죠. 계단 효과입니다. 계단 효과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어떤 경계면을 스무딩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물론 픽셀 바이 픽셀로 주변 경계 픽셀들과의 블렌딩 연산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걸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함수가 스무드 스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경계면을 보관한다고 하죠.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먼저 스텝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스텝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직선들 만들어낼 수 있는 살펴봤는데요. 스텝도 마찬가지로 이 알리아싱이 생기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쩌면 제일 주요된 내용인데, 스무드 스텝이라는 스무드 스텝이 아니죠. 스무드 스텝이죠. 죄송합니다. 스무드 스텝이라는 함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별게 아닌데요.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좀 코드가 조금 지저분하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조금 버벅될 거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천천히 말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겠으니까 그런 점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이 좀 미숙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겠죠. 먼저 양해를 드리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형태가 플로트형도 있고 다른 차원을 높여가면서도 스무드 함수를 갖다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볼 것은 1차원에서 스텝 함수만 잘 이해하면 차원이 높여졌을 때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의 이 스무드 스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개 변수로는 엣지가 스텝 함수는 하나였죠. 어땠습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내가 원하는 기준 엣지란 게 주어졌을 때, 이 기준 1차원이죠. 자, 이 엣지라는 이 정보 이게 이렇네요.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타블렛 펜을 거꾸로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색깔이 바뀌었네요. 엣지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정보가 주어졌을 때 들어오는 입력 정보가 만약에 엣지보다 작은 값이다. 어떤 입력 정보를 우리 x라고 표현합시다. 이 x라는 정보가 이 엣지보다 작다. 이때는 결과물 0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어느 순간 이 엣지보다 정보가 크다. 그러면 1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계단 모양을
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스텝 함수를 계단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이때는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렇게 생겨요. 급작스럽게. 그래서 알리아싱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급작적인 급작스럽게 컬러가 변함에 따라서 픽셀 바이 픽셀이 찍혀졌을 때 생기는 게 알리아싱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뭐 어떻게 주냐면 이 엣지를 두 개를 주는 겁니다. 엣지 0과 엣지 1을 줘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기본 동작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엣지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엣지 0보다 작을 때 x란 값이 엣지 0보다 작을 때는 똑같이 0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x가 엣지 0이 아니라 엣지 1보다 클 때 1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이를 이제 보관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이 어떤 일정한 갭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냥 간격을 두고 부드럽게 전이되는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가는 게 스무드하게 이 스텝이 만들어졌다 해서 스무드 스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엣지 0은 어떻습니까? 자, 로우 엣지다. 낮은 값이다. 엣지 1은 어퍼 엣지다. 상위 어떤 기준값의 기준이 되는 이거보다 더 크면 값을 가진다는 거고요. 말한 것처럼 이 x라는 값은 자, 인터폴레이션을 위한 소스 밸류입니다. 비교되는 값입니다. 자, 이때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문제가 남아있죠, 여러분.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 점과 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 점과 점을 그냥 이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점과 점을 그냥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리니어한 직선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부드럽게 읽을 거냐.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결국 이 인터폴레이션을 위한 이 두 점에 의해서 이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는 방법인데요. 자, 스무드 엣지에서는 헐밋 펑션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헐밋 펑션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스무드 펑션이라는 것은 아주 스무드한 헐밋 인터폴레이션을 0과 1 사이에서 만들어낸다. 자, 그 범위는 엣지 0과 엣지 1 사이의 값들을 스무드하게 처리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구동하는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엣지 1과 엣지 0을 뺀 것 분에 들어온 입력 x-엣지 0. 그럼 어떤 값을 가질까요? 우리 어떤 숫자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도 한번 그리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이 값이 우리가 2라고 하고 엣지 0이죠. 자, 이 값을 5라고 한번 해봅시다. 엣지 1에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자, 엣지 1 마이너스 엣지 0은 뭡니까? 5 빼기 2분의 x 빼기 엣지 0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이러한 수식입니다. 자, 이 수식에다 x값을 넣으면서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x에 만약에 5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으니까 1이 나오겠죠. x가 5일 때는 그 결과값은 1이 나올 겁니다. x가 2가 들어간다면
그 결과값은 0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2와 5 사이에는 0과 1 사이에 이메일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맞나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6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5보다 큰 수. 6이 들어가면 3분의 4. 그 다음에 7이 들어가면 3분의 5. 8이 들어가면 3분의 6, 즉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1보다 큰 수가 5 이상에는 나오게 되고요. 2보다 작은 수는 어떻게 됩니까?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값이 되죠. 3분의 3분의 1. 2가 들어가면 아니죠.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0보다 작은 값이 들어갑니다. 얘는 1보다 큰 값이 나오고요. 이 결과물이 얘는 0보다 작은 값이 결과물이 나와요. 자, 우리가 그 펑션 자체는 0과 1 사이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1보다 큰 수는 모두 다 1로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0보다 작은 수는 모두 다 0으로 만들어 줍시다. 우리가 결국 어떤 값을 기준으로 어떤 값보다 큰 값을 우리가 맥스 함수나 민 함수 있잖아. 그쵸? 어떤 값보다 크면 그 값을 취하는 거. 이거 우리가 절단한데 클럼프라는 함수를 쓰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결과값이 0보다 작으면 0을 취할 것이고, 자, 이 결과값이 1보다 크다면 1을 취할 것이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와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모양새는 2와 5 사이에 값을 이렇게 갖게 되겠죠. 2보다 작으면 0이 되고 5보다 크면 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 t를 그냥 썼을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만약 4일 경우에 뭐가 나옵니까? 3일 경우에 뭐가 나옵니까? 3분의 1. 4일 경우에는 3분의 2. 5일 경우에는 자, 이게 나오죠. 결국 3일 경우에는 3분의 1. 이 개수가 좀 다르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이게 같은 경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잇는 직선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t를 리턴했을 경우입니다. 자, 직선은 리니어하죠. 근데 이게 곡선 모양인데 이 곡선 모양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제 폴리노미얼 함수로 이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면 자,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x의 3승이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곡선을 갖다 물론 수학적으로 증명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자, 폴리노미얼 그 함수의 형태로 구현을 한 겁니다. 이걸 한번 풀어서 볼까요? 마이너스 2 t의 3승 더하기 3t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t값을 적용한 그 결과값을 사용하는데 이 함수를 갖다 우리가 허밋 함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함수를 사용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의 구현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지우고요. 자,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아까 이또 플롯 하는 건데 그냥 스무드하게 한다고 해서 스무드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벡터 2의 동일하게 st 값입니다. 그 리턴을 갖다 바로 시킵시다. 스무드 방금 봤던 스텝이라는 함수에 자, 그냥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0과 0.02 우리가 계속 썼던 값이죠. 에다가 abs
sty-stx 사이의 절대값에 대해서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이 값이 0.02보다 클 때는 1을 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이 결과값이 아닙니다. 플롯 스무스 아직까지 왜 적용을 안 했죠? 플롯 스텝 대신에 우리가 이걸 맞고요. 스무드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해석 가능한가요? 잘 보세요. 0과 0.02 사이에,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이 뭐냐면 x와 y의 값이 차이가 0과 0.0이라는 것은 하여튼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쵸? 이 차이 값이 커지면, 자, 이 직선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값이니까 1이 부과되는 거예요. 반대로 됐죠, 여러분. 반대로 됐어요.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하고 싶어요.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용을 봅시다. 자, 우리가 엣지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데, 자, H0은 H1보다 클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값을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결과란 것은 만약에 H0이 H1보다 크다면 undefined data라고 분명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H0과 H1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이 적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식에서 0과 1 사이에 이 함수를 갖다가 제가 반대로 무식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과 미리 이 설명도 해야 되네요. 이 값이 같을 경우는 여러분 뭐가 될까요? 예, 그냥 스텝 함수가 됩니다. 1.0 그쵸? 자, 이번에는 값을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럼 다시 봅시다. 원래 있는 값 넘어보겠습니다. 0과 1 사이에서 0보다 작으면 0, 1보다 크면 1, 그 사이는 부드럽게 연결시킨다는데, 자, 모양 잘 기억하셨죠? 그런데 1과 0 사이라고 주니까 모양이 반전되어 나타났어요. 0보다 작을 때는 1이 되고 1보다 클 때는 0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숫자를 갖다가 한번 대입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실적 한수를 합시다. 2, 3, 4, 5, 6. 자, 2와 6 사이의 값이라고 합시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스텝을 자 2와 6이라고 놓은 거예요. 6 지워지나요? 딜리트가 안되네요. 6과 2라고 그 엣지 제로에다가 작은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6을 넣고요. 엣지 1에다가 큰 값이 들어가야 될 위치에다가 작은 값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엣지 1 마이너스 엣지 제로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엣지 제로니까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똑같이 숫자를 넣으면서 한번 우리가 넣어봅시다. 자, 2를 내면 뭐가 됩니까? 엣지 제로가 6이죠. 6이 나왔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우리가 x에다 만약에 x값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 봅시다. 2일 때 자, 결과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1이 되죠. x가 6일 때 0이 됩니다. 자, 그럼 x가 6보다 크다. 그럼 값이 뭐가 됩니까? 자, 7, 8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니까 이건 무조건 음수 영역이 되겠죠.
x가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 그러면 1, 0 하면 음수 대 음수니까 양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크램프 시켜버리니까 이 양수 영역 전체는 1이 돼버리고, 자, 6보다 커지는 이 영역은 모두 다 0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터폴레이션 함수 자체는 이런 의미로 만든 건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반전되는, 우리가 1이 0이 되고 0이 1 되는 반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그 플러스 스텝 같은 경우에도 값이 반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값을 1에서 이 스텝 값을 갖다가 빼줌으로써 0을 1 만들고 1을 0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두 값을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반대로 0.0, 0.0 2라고 놓고요. 이 녀석을 0이라고 놓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값을 좀 키워볼게요. 어때요? 아까처럼 그 알리아싱이 안 생기고 주변부로 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자, 소위 말하는 블러링 현상이 생기죠. 블러가 된 거예요. 이 블러된 걸 우리가 이 블러된 걸 갖다가 우리가 화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알리아싱이 생기지 않은 형태의 그림으로 드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안티 알리아싱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안티 알리아싱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직선을 쓰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여러가지 도형에서는 지금 살펴본 프로스텝의 다음과 같은 형태, 프로스무드의 다음과 같은 형태의 코드로 어떤 그 곡선의 모양의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막 많이 휘어져 있으니까 알리아싱 없는 부드러운 매끈한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극단적으로 값을 많이 줬어요. 지금 이런 거고요. 값을 좀 적게 주면 뭐 충분히 계단 현상이 없으면서 깔끔한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그렇게 부드러운 그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많이 써요.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본다면, 자, 이것도 아까 그대로 돌리겠습니다. 0.0, 1.0. 자, 여러분, 그 스무드 스텝을 두 개를 써서 이걸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의 스무드 스텝이 지금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이 엣지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게 엣지 0이었고요. 엣지 1이었죠. 자, 이게 엣지 2라고 제가 한번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무드 펑션에서 엣지 스무드 그 스텝에서 엣지 1과 엣지 2를 입력으로 하는 형태를 만들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엣지 1까지는 자, 0값을 쭉 가지고 엣지 2에서 1값이 가질 거고요. 그 사이 값은 자, 부드러운 인터폴레이션을 이렇게 하겠죠. 그림이 좀 예쁘진 않지만, 자, 앞에 있는 첫 번째 것은 스무드 스텝 엣지 0에서 엣지 1으로 하는 x값의 변화고, 두 번째 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결과값을 한번 빼봅시다. 자,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빼면, 자, 위에 있는 검은색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를 빼는 거예요. 0 빼기 이쪽 0이 0 빼기 0이죠. 그러니까 0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 0이 뭐 어떻게 됩니까? 자, 빼는 데이터 값 자체가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그 다음 H2 이하의 부분을 봅시다. 자, 둘 다 1이죠.
맞죠? 엣지 이 엣지 0과 1 사이에 적용한 것들도 계속 1 값을 가지고 엣지 1에서 엣지 2까지 간 후에 2에서 이 값이 다 1이에요. 1 빼기 1이니까 얘도 0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뭡니까? 자, 1에서 0을 뺀 값을 시작점으로 해서 맞습니까? 1에서 1을 뺀 값. 그렇죠? 그러니까 빼지는 값이 점점 커져서 1에서 빼지는 값이 점점 커져서 1로 도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반전되어 있는 아까 말했던 반전된 그래프, 자,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이니까, 자, 이 영역에서 반전된 형태의 그래프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1이 0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자면, 자, 제가 이렇게 막 숫자를 이상하게 썼는데요. 자, 그냥 0에서 0.02 아니죠. 우리가 마이너스 한 0.2에서 0.02에서 0으로 가는 거 하나 만들고요. 카피해서 마이너스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엣지 0 보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0.02로 가는 것을 빼줍시다. 어떻습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반전된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플롯이라고 하죠. 어떤 원하는 수치의 결과값들을 갖다가 라인 드로잉 형태로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뭐 또 다른 여러가지 도형들에 대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